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조리제법에 이어서 오늘은 인수분해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간단히 좀 오늘 배울 것에 대한 구성을 좀 안내할게요. 우선은 인수분해 공식, 그 다음에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 그 다음에 여러가지 유형에 대한 인수분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 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34페이지 피면 되겠어요. 자, 생각열기에 보면은 지금 직육면체 모형에 대해서 부피를 이용해서 지금 주어진 등식이 성립함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자, 커서로 한번 가르쳐 볼게요. 지금 정육면체예요, 사실. 왜냐면은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이 결국 큰 이 모양의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8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부피를 구하면은 지금 이 녹색 같은 경우는 어때요? a 곱하기 b 곱하기 a가 되겠죠. 그러니까 a제곱 b가 총 3조각 해서 3a제곱 b. 그 다음에 파란색의 조각은 마찬가지로 b고 a고 여긴 b니까 a b제곱이 총 3조각.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빨간색의 요 구조가 a 세제곱 요 한 조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이 b 세제곱 한 조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해서 전체의 이 정육면체의 부피가 돼야 되지 않냐 해서 이 두모가 성립하는 거죠. 사실은 굳이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도형이 아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전개했을 때 이런 식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인수분해할 함이 사실은 전개의 역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는 식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를 우린 같이 공부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인수분해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공식 같이 알아보는 순서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의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인수분해는 전개 과정을 거꾸로 한 것이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이렇게 전개해 볼까 했는데 이제 반대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는 상태의 식을 인수분해, 그러니까 전개 역과정으로 괄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으로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도 나름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인수분해는 기존의 식보다 차수가 낮은 식들의 고백 표현.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빨간색의 진행 방향을 갈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좌변 같은 경우는 만약 A가 X에 대한 식이라면 3차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바꿨어요? 1차식의 세제곱으로 바꾼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의 차수보다 3차식보다 차수가 낮은 1차식의 곱들의 표현으로 나타내는 게 인수분해다 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는 왜 해야 되냐? 우리가 바로 다음에 또 배울 방정식과 부등식 분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를 구할 때는 전개가 되어 있는 표현보다는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표현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요건 지금 3차 식에 해당되는 등호를 포함한 이제 식인가 3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 등호를 성립하게 하는 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바로는 못 구해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해?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통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와 x 마이너스 3의 곱으로 표현한다면은 각각을 0으로 만들게 하는 마이너스 1과 2와 3이 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해를 훨씬 구하기 쉽게 해줘요. 분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인수분해를 배우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서 자, 이제 인수분해 공식. 인수분해 공식들은 사실 뭐냐면은 그 전개에 해당되는 것에 좌우변을 바꿔 썼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데 이제 순서는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쭉 훑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인수분해를 해보래요. 1번에 x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8 요거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
자, 지금 바로 하라면 참 막막해요. 그래서 요걸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여기 항이 총 4개의, 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식이고, 지금 제일 최고차항과 상수항 비교하니까 각각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x와 그 다음에 8의 세제곱에 관한 2 있죠. 그러니까 x 더하기 2의 전체 세제곱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운데 있는 식들에 대해서 그 해당 공식을 성립하게 하는지. 그래서 한번 여기 볼게요. 자, x 세제곱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 여기 원래 뭐예요?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이라 하면 이 두 번째 항이 결국 뭐예요? 3a제곱 b죠. 근데 3 곱하고 a 제곱 b의 형태로 왔네요. 그죠? 다음에 세 번째 항은 3a b제곱의 형태로 와줘야 돼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확신을 갖고 a 더하기 b의 세제곱 형태구나 라고 x 더하기 2의 세제곱이라고 인수분해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다음 2번. 자, a 세제곱 마이너스 27b 세제곱이래요. 그럼 이건 또 뭐예요? 자, a의 세제곱과 27b 세제곱인데 요건 이제 전체의 세제곱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3b의 세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쵸? 그럼 뭐예요? 그런 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을 또 알고 있는 게 있죠. 뭐예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괄호하고 또 괄호 열고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답이 나온 게 있죠. 지금 b 대신 3b가 대입됐으니까 그렇게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지금 주어진 식들을 각각 인수분해 해볼 건데 이것도 잠깐 시간을 멈추고 각자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다 연습했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1번은 지금 보니까 x세제곱 난 마지막이 마이너스 27로 끝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와 네 번째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뭐 생각할 수 있어요? a 마이너스 b의 전체 세제곱에 해당되는 전개식 아니었을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봐요. 자, x세제곱 더하기 3a제곱 b. 지금 이 상황에서 a와 b를 굳이 따지자면 a는 x가 되겠고 b는 3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인데 굳이 여기 플러스를 연결해서 마이너스 3으로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3a제곱 b 더하기 3ab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해서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 해주면 되겠죠. 다음 2번도 지금 보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1인데 요 1이 사실 1의 세제곱이라도 쓸 수 있죠.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x 마이너스 1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다음 자 3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곱 제곱 제곱의 합에 2배 2배 2배가 지금 각각 인수에 있으면서 한 번씩 문자를 달리해서 지금 곱해져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뭘 생각할 수 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세제곱이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는 뭐 4b제곱, c제곱 해서 조금씩 개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부호가 여기는 마이너스고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게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의 제곱으로요. 자 이유는 지금 여기 부호가 이렇게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요 a와 b 그 다음에 a와 c는 각각 부호가 달라야 되는데 그럼 b와 c는 부호가 일치하면서 a와만 다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b와 c 자리에 마이너스를 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 식을 써봤고, 그럼 요것에 해당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 그다음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니까 그걸 각각 연결시켜서 전체 제곱으로 썼어요. 다음 4번에 보니까 27a 세제곱 더하기 8b의 세제곱이래요. 그러면은 3a 전체 세제곱에 더하기 2b의 전체 세제곱 해서 또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에 대한 식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더하고 그 다음 가운데 항은 제곱하고 빼서 둘이 곱하고 나중에 또 제곱해서 더한 형태 해서 정리해서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곱셈 공식을 잘 외웠다면은 통째로 그래서 그것과 이제 좌우변 비교해 가면서 그것에 이제 전개된 상태가 요 주어진 문제라면은 그것에 전개되기 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수분해한 과정인데 그 식을 떠올리면서 한번 좀 써보면은 그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넘어가서요. 자, 이번엔 뭐냐면요. 치환 유형입니다. 치환. 복잡한 식을 간단히 하나의 문자로 나타내는 게 치환이죠. 그리고 치환이 주의할 점은 그 하나의 문자로 간단히 본
형태를 다시 원래의 문자로 되돌려줘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지금 x제곱 플러스 2x의 곱과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에 6을 뺐어요.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2x가 지금 계속 공통적으로 겹쳐 있죠. 그리고 또 나름 복잡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하자? 하나의 문자 x로 두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고 걔를 전개해서 x에 관한 식으로 이거 2차식에 대한 인수분해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그러고 이제 원래의 그 대문자 x에 대해 치환했던 식을 대입해서 요 식은 또 인수분해 가능하네요. 그래서 최종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다. 여기선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자, 문제 2번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좀 줄 테니까 해결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또 풀이를 진행할게요. 주어진 식 어떻게 인수분해 할 거냐? 치환. x 더하기 y 같다. 서로 겹치면서 그래도 나름 문자를 달리해서 두 개 더해져 있으니 복잡하죠. 그래서 대문자 x로 치환했고요. 자, 식을 정리하면 이래요. 자, 이 대문자 x에 대해서 이제 인수분해 가능하죠.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 원래 식을 되돌려주자. x 더하기 y 더하기 5 곱하기 x 더하기 y 마이너스 2 하면 끝나죠.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 할 게 없습니다. 2번. 자, 여기서는 어떤 부분을, 공통 부분을 생각해서. 그죠? x제곱 마이너스 3x가 이렇게 겹치죠? 근데 선생님은 요 1까지 생각하겠습니다. 1까지. 그래서 대문자 x라고 두고요. 주어진 식을 여기를 통째로 x, 여기는 거기에 이제 4만 더해진 형태니까 x 더하기 4가 되면 돼요. 다음 더하기 3 해서 자 이렇게 전개를 하고 다시 이 식을 이제 인수분해 가능하죠. 이렇게요. 그러고 이제 다시 대문자 x를 이 소문자 x를 포함한 식으로 되돌려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인수분해 될 수 있는지 또 한번 확인해 봐요. 지금 좌변 같은 경우 가능하죠. 좌변이 아니라 이 왼쪽 식, 오른쪽 식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자, 예지 3번.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얘도 이제 또 뭘 이용하는 거예요? 치환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얘는 4제곱이나 되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곱의 차수를 좀 낮추기 위해서 이 x제곱, 소문자 x제곱을 대문자 x로 주면은 둘 다 대문자 x에 대한 제곱식이 돼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제. 자, 이렇게 주어진 식이 치환을 이용하니 대문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되고 인수분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원래 x제곱을 대입해서 여기 또 인수분해 가능한 합차 공식으로 마무리 해주면 됐고요.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여기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한다고 해서 바로 답이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대문자 x제곱 더하기 대문자 x 더하기 1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 합차 공식의 꼴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덧셈으로만 연결된 식에 대해서는 이게 거의 정형화된 풀이 방법이거든요. 그럼 요걸 이제 어떻게 썼냐? 자, 여기 보세요. 등호 어떻게 돼 있어요? x 4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x제곱 돼 있죠?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둘이 등호로 성립하긴 하는데 요 괄호식이 결국 뭐가 돼요? 완전 제곱식이 되고 여기 빼진 이 식조차도 사실 뭐예요? 굳이 따지면 x에 대한 제곱, 즉 완전 제곱식이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적당히 빼줘야 돼요. 근데 이때 스킬은 거의 대부분 이 가운데에 있는 항을 좀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x제곱 하면 둘 다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딱 적당한 상황이에요. 요건 이제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무튼 x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됐고요. 여기서 합차 공식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하죠. 그래서 내림 차수를 정리해서 나왔고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인수분해 안 되니까 마친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문제 3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또 풀이를 할게요. 1번부터. 자, x제곱에 x라고 두자. 그럼 이렇게 바뀌고요. 인수분해. 또 원래식으로 되돌려주기. 근데 또 보니 제곱식을 뺀 형태니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마무리. 그다음 2번. 마찬가지로 4제곱이니 제곱을 대문자 x라고 두자. 다음 식을 변형. 인수분해. 다음에 원래식을 써줘요. 대문자 x에 소문자 x제곱. 자, 이 부분 합차 공식 인수분해 가능하죠. 하고 더 이상 안 되니까 마무리. 다음 3번. 마찬가지 x제곱을 대문자 x로 하고 자, 여기 이렇게 썼는데 지금 보니까 이 상황에도 뭐예요? 다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상황 자체만으로는 또 뭐예요?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로 만들 건데 이 부분을 좀 변형해 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자 여기가 6x로 고쳤어요.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완전 제곱식이 되면서 여기 4x로 바뀌면은 이 대문자 x가 어차피 소문자 x의 제곱이니까 또 전체의 제곱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 마이너스 완전 제곱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원래 소문자 x제곱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합차 공식으로 마무리해주면 돼요. 여기선 더 이상 이제 인수분해가 안 돼요. 되네요. 가 아니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거죠. 안 돼요. 여기 한번 해보세요. 3은 정수 500골로 마이너스 2나 2가 안 만들어져요. 자, 다음 이제 칸이 부족해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4번을 풀게요. 자, 4번. 자, 여기서는 지금 문자가 x도 있고 y도 있는데 이게 거듭제곱이 또 크죠. 그러니까 둘 다 각각 대문자 x와 y라고 둘게요. 그럼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어요. 요걸 이제 또 어떻게? 인수분해가 바로 가능한가요? 안 되죠. 그럼 또 뭐예요? 완전 제곱식의 꼴로 제곱식 마이너스 제곱꼴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자, 적당한 변형이 필요한데 선생님 이걸 써봤어요. 여기를 한번 6이라고 써봤어. 플러스 6. 그러니까 마이너스 9x를 빼면 여기가 이제 3의 제곱이죠? 여기는 어차피 제곱식이 돼요. 또 완전 제곱식.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노려봤어요.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하고요. 이제 원래식 대입. 소문자 x제곱, y제곱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얘는 전체의 3x의 제곱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합차 공식 이용하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더 이상 또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주면 되겠죠. 뭐 여기서 굳이 뭐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쓴다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3y제곱 x제곱 플러스 3xy 더하기 3y제곱까지도 뭐 가능하겠는데 얘도 사실 틀린 표현은 아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선생님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를 잘 넘겨서 또 조립제법 이용하는 것까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유형이라고 선생님이 좀 이름 붙이고 싶은데요. x랑 y를 포함한 식인데 요 제곱을 지금 아까와 같이 치환해서 뭐 해결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왜냐면 1차식의 표현도 있으니까 얘를 치환하면 얘는 또 뭘로 써줘요? 못 써주죠. 그쵸? 그러니까 이 상태로 바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보세요. 자, 요령이 이런 식의 제곱식, y제곱식, 뭐 1차식에 대한 고배 표현으로 나타낸 식은 내림차수 우선 정리해 주세요. x, y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선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썼네요. 자, 이렇게까지 정리했고요. 다음 이제 보세요. 자, x제곱, x 1차식 상수항, 그죠? 근데 상수항이 하필이면 뭐예요? 또 y제곱에 대해서 인수분해 가능한 형태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런 식의 유형이야, 이 문제가. 그럼 또 뭐예요? 이것들을 또 어떤 적당한 두수의 곱, 여기도 두수의 곱꼴로 봐서 이걸 전체를 또 하나의 인수분해 공식으로, 인수분해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좀 더 헷갈릴 텐데, 여기서는 지금 우측의 그림을 한번 참고할게요. 자, 1과 2는 뭘 의미해요? 둘의 곱이 지금 x제곱이 계속 2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은 뭘 의미해요? 둘의 곱이 여기 뭐 y를 이제 그러니까 상수 취급했을 때 여기 상수에 위치한 표현이죠. 근데 이 둘을 대각으로 곱해서 각각 계산한 뒤에 더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5y 플러스 1. 얘는 지금 이 주어진 식의 x의 개수랑 일치하네요. 그쵸? 이게 뭐예요? 인수분해의 그 원리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돼요? 대각으로 곱해서 더해서 그 중간에 있는 문자의 개수가 나왔을 때는 나란히 써주죠. 그게 이제 인수분해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은 사실 x를 하나씩 또 나눠 갖는 거죠. x. 여기도 2x y 마이너스 1,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 해서 둘의 곱이 최종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런 형태가 사실 요게 그렇게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1과 2, 그다음 4y-1, y-1까지는 아마 알 텐데 마이너스를 여기다가도 한번 붙여보고 여기다가도 한번 붙여보고 아니면 1과 2를 한번 바꿔보기도 하고 이렇게 시행착오로 고쳐서 대각으로 곱한 그 결과의 합이 이 가운데에 있는 x의 개수가 되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한번 점검해봐야 돼요. 이것도 선생님도 한 번에 안 돼요. 한 두 번, 세 번 해봐야 되거든요. 선생님도. 이건 어떤 특별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계속 연습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되는 것을 한번 택해 헷갈리지 않게 잘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한 똑같은 유형으로 문제 4번도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자, 이 부분도 바로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자. 이유는 여기 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고, xy에 대한 1차식도 있으니까 얘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푸는 전략을 쓰면 좋겠다 해서 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뭘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인수를 나눠봤어. 여기는 x와 2x를 인수로 갖고 여기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y 플러스 여기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 가능하죠.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는 2로 두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둔 거는 또 시행착오를 고쳐서 이제 쓴 거지 한 번에 나온 게 아니에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한번 써보고 대각으로도 곱해봐요. 짠, 짠. 그러니까 얘를 한번 딱 더해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y 더하기 3x 뭐야? 지금 여기 있는 가운데식의 형태죠. 그죠? 선생님 여기 지금 x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그냥 개수가 아닌 이 x 포함한 모든 항에 대해서 얘기가 다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 나란히 써주자. 요렇게. 나란히 하나씩 인수로 써주면 그 인수분해된 결과죠. 더 이상 인수분해할 게 없죠. 그냥 넘어가세요. 끝난 거예요. 자, 다음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좀 영상이 길죠.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우리 앞서서 이제 인수정리가 결국 뭐예요? 이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없을 때 사용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나머지 없음을 뭘로 이제 확인할 거냐면은 조리제법을 이용해서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긴 한데 결국 그 인수분해하는 과정에서는 조리제법을 이용합니다. 그래도 그 원리 자체는 인수정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 붙여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자, fx가 이렇게 3차식인데 얘에 대해서 자, 정수인 두 당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하자. 우리는 뭐 유리수 뭐 이런 식까지는 이제 취급 안 하죠. 그러니까 정수곱의 꼴로만 지금 인수분해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A, B, C라고 두고 이렇게 두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두자. 자, 이걸 이렇게 왜 뒀냐? 자, 이렇게 두고 만약에 우변을 전개해서 상수항끼리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마이너스 A와 C를 곱해서만 상수항이 결정돼요. 나머지는 이제 분배를 했을 때 꼭 X라는 인수를 갖게 되기 때문에 상수항이 기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와 C의 곱이 결국 뭐가 되겠다? 이 등호식이 항등식이죠. 그러니까 개수끼리 비교를 해. 즉 뭐예요? 6과 일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6은 마이너스 AC, 즉 AC는 마이너스 6이 돼요.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지금 여기 6 있죠? 요 6인데 근데 지금 A와 C는 뭐예요? 지금 여기 위치한 거예요. 특히나 여기 위치한 거 요건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x-a라는 것을 인수로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a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로 갖는 거죠. 그럼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 a와 6과의 관계가 뭐냐는 거야. 봤더니 이 c가 뭔지 모르겠지만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됐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자, 인수인 a는 결국 뭐겠다? 6의 약수인데 마이너스 약수? 사실 플러스 약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 여기서의 a가 양수고 c가 음수여봐요. 그럼 a는 양의 약수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 a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을 쫙 떼봤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6. 그죠? 자, 그러니까 요런 것들 중에 하나를 우리가 뭘로? 인수 정리에 의해서 요 주어진 식의 인수로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걸 정리해 볼게요. 자, 조리제법에서 시도를 해야 할 재수의 상수를 지금 요 A인데 요 A에서 지금 뭐라고 언급했어요? 지금 요게 뭐예요? 기존에 있던 피재수의 상수인 6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게 빨간색으로 밑줄 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A 자리에 5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식 자체가 x-5를 인수로 갔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6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럼 넘어가서요. 이걸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 주어진 식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 요거 자, 어떻게 나눠볼 거냐? x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인수로 갖는 걸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해요. 왜요? 자, 지금 이 6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는 뭐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뿔마 1, 뿔마 2, 뿔마 3, 뿔마 6. 그 중에 이제 마이너스 1을 한번 시도해 본 거예요. 자, 여기 조리제법 이렇게 적어준 거 알죠? 여기 다 피재수의 어떤 그 내림차순으로 개수들 적고요.
자, 요게 이제 재수를 위치시키는데 여기서는 따로 우리가 뭘로 나누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수분해 자체는 나눠지는 형태니까 우리가 그 재수를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근데 이 마이너스 1은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자, 더해 곱해 해갖고 마이너스 6해서 나눠 떨어지죠. 그쵸?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 즉 재수를 x 플러스 1로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그 과정이야 지금 요게. 그러니까 요것을 통해서 어떻게, 여기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요,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을 인수로 갖고 나머지는 없으니까 안 써준 거지. 인수분해 된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뭘 한 거예요? 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또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마저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3차식을 1차식의 3개의 고백꼴로 표현했잖아요. 인수분해 했네요. 그쵸?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해서 계속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예제 5번에 주어진 식 인수분해 하래요. 자, 그래서 빨리 해볼게요. 자, 조리제법 표현 딱 적고 내림차순으로 1, 0, 마이너스 7, 6 차수별로 개수 적었고요. 자, 여기서 1을 시도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꿀팁 하나 알려줄게요. 자, 개수합이 0인 식에 대해서는 fx, 주어진 다항식을 fx라고 할 때 거기에 1을 대입한 형태가 0이잖아요. 그쵸? 봐봐요. 여기 1 개수가, 여기 마이너스 7이 개수고 여기 6이 개수예요. 다 더하면 0이죠. 1 더하기 마이너스 7 더하기 6 하면 0이잖아요. 근데 그 말인즉슨 뭐예요? 이 주어진 식을 fx라고 했을 때 그 x자리에 1을 대입한 결과가 0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요거 뭐야? f1이 0이다. f1은 나머지로 이미 했잖아요. 나머지인데 그게 0이다. 인수정리에 의해서 뭐예요? 이것을 1을 인수로 해석하면 x-1이잖아요. 결국 그것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자, 거두절미하고 정말 쉽게 판단한다면 뭐예요? 주어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대상의 다항식에 대해 개수 한번 싹 더해봐요. 그래서 0이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이 다항식은 x-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인수분해 할 때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여기 재수 자리에 위치할 상수를 뭘로 정해요? 이 주어진 p재수의 상수 부분에 뿔마 약수로 정하는데 그 중에 그냥 확신을 갖게 하는 그 숫자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합들이 그냥 0이란 이유로. 그래서 1을 바로 시도했어요. 그래서 자, 계산했더니 1, 1, 마이너스 6. 요게 이제 목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써줬어요. 지금 1이 x-1이고 여기 주어진 식이 제곱 x 1차 상수항이니까 써줬죠. 근데 얘도 역시 인수분해가 되니까 마저 써줘서 완성시켰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3차식은 하나의 인수만 확보하면요, 나머지 2차식이기 때문에 요건 중학교 때 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재수를 어떻게 정하느냐, 여기서 시행착오가 많이 거치는데 개수합이 0일 때는 무조건 1을 한번 시도해봐라 입니다. 자, 이제 문제 5번 풀고 마칠게요. 그냥 생각 넓히긴 생략하고요. 자, 얼른 해봅시다. 자, 주어진 식의 또 조리제법. 자, 개수 딱 적고요. 그 다음에 뭘 시도할 거냐? 지금 마이너스 1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잖아요. 그러면은 자, 1이 안 되면요, 마이너스 1부터 시도하세요. 비교적 부담이 적잖아요. 마이너스 2가 등장했네요. 아마 마이너스 1로 시도해서 여기서 나머지가 0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나 2를 시도했는데 마이너스 2에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해서 딱 나머지가 0이 나왔죠. 그쵸? 그럼 요걸 토대로 어떻게 쓰자? 자, x 플러스 2. 그 다음 요 부분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인데 여긴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죠. 다음. 자, 여긴 조금 기네. 자, 조리제법 하고 개수 딱 적어줘요. 여기 4, 3, 2, 1 빵이니까 5개를 적어줘야겠죠. 개수를. 다음 이제 여기 뭘 할 거예요? 자, 한번 싹 간 보세요. 개수들의 합이 어때요? 0이죠? 그죠? 그럼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 바로 시도해주세요. 자,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0이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번 뭐 하자?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결국 뭐예요? 이게 3차식, 2차식 이런 식이니까 사실 얘도 그대로 써도 좀 또 조리제법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달아 써주자. 자,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또 뭐 시도할 거예요? 마이너스 4가 지금 상수에 위치했으니까 얘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를 또 이따 시도해줘야 돼요. 네, 선생님 뭘 할 거냐? 우선 다 더해서 또 0이 안 되네요. 그럼 여기 1을 시도할 수는 없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한번 해보자. 해서 자,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해서 이제 또 0으로 나눠 떨어졌죠. 이 결과를 써주는 거야. 자, 그럼 요 1은 어떻게 써줘요? x-1.
요 마이너스 1 뭘로 쓰죠?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제곱 1차식 상수항. 적으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2차식은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수분해까지 모두 마무리했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 사실 이제 등교 수업으로 보겠네요. 그때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같이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